안녕하십니까. 9시 경남 뉴스입니다. KBS 창원방송 총국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경남 유권자의 민심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남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이른바 낙동강 벨트, 양산1과 김해갑, 김해을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를 손원혁, 조미령, 송현준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부울경 광역생활권의 중심인 양산을 선거구가 나뉜 이후 두 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2%포인트한 표차로 이긴 격전지인데다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이 약 10%포인트 앞선 곳입니다. 이곳에서 경남 출신 정치 거물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김두관 의원과 국민의힘 3선 김태호 의원이 맞붙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 2006년 경남지사 선거 이후 18년 만에 맞대결입니다.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김두관 후보 41%,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 34%로 오차 범위 안으로 나왔습니다. 4명 가운데 1명인 24%는 부동층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적극 투표층에서는 오차 범위 밖 11%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후보자 선택 이유를 물었습니다. 응답자들은 김두관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 견제를 46%로 가장 많이 꼽았고 김태호 후보 선택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 지원 35%, 공약과 정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평가 40%, 부정평가 54%로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는 부동층이 33%로 가장 높은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 15%,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25%, 조국혁신당 22%로 김두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의 교차 투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김해갑 선거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화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의 상징성이 강한 곳. 김해갑 유권자들은 최근 3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이긴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탈환을 노립니다. 김해갑은 민주당 현역 민홍철 후보와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 고교 동문 사이 2파전 양상입니다.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민홍철 후보 35%, 국민의힘 박성호 후보 36%로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투표할 후보가 없다 등 부동층은 26%로 나타났습니다. 민홍철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 견제에 적합한 후보 52%, 공약과 정책 18% 등이었고 박성호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 지원에 적합한 후보 38%, 공약과 정책 23% 등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42%, 부정평가 52%로 부정평가가 우세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연합 14%, 국민의미래 31%,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17%였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와 투표할 정당이 없다 등 응답은 32%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장유 신도시와 내동처럼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은 김해시을 선거구입니다. 김해시을 선거구의 40대 이하 유권자 비율은 64.2%로 경남 평균 49.2%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 색채가 덜한 지역인데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와 전략공천으로 지역구를 옮긴 조혜진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가상 대결에서는 민주당 김정호 후보 37%,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 32%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와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29%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호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 견제에 적합 53%, 소속 정당 17%, 공약과 정책 13% 순이었습니다. 조혜진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 지원에 적합 37%, 소속 정당 24%, 공약과 정책 19%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후보들을 잘 몰라서 41%, 누가 되든 차이가 없어서 32%,
정치에 관심 없어서 13%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59%로 긍정평가 35%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연합 15%, 국민의미래 23%, 조국혁신당 19%,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와 투표할 정당이나 단체가 없다 등이 3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창원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양산 을과 김해 갑, 김해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4일 동안 전화 면접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 농가의 생산비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단연 난방비인데요. 그런데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 난방기를 설치했던 시설 농가들이 진퇴양난에 놓였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00제곱미터 비닐하우스에 전기온풍기 30대가 24시간 따뜻한 바람을 내뿜습니다. 봄철에도 아침 저녁으로 20도 이상 맞춰야 하기 때문. 평년 같으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350만 원가량 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올라 최근에는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올해같이 자꾸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작물도 안 좋고 이래 해서 기름도 같이 떼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죠. 다른 시설 농가도 마찬가지. 5년 전 유가 급등 때 16억 원을 투자해 기름 보일러를 지열과 전기 난방기로 모두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생산비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40에서 50%가량 올라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계산했을 때 한 15%에서 20%가 지금 인상된 상황이거든요. 사용량을 동일하게 했을 때 소모되는 비용이요. 그래서 솔직히 경영에는 타격이 크죠. 지난 10년 새 전기 난방을 사용하는 시설 농가는 3배 늘어 전체 3분의 1가량으로 추산됩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이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한 건 지난 2022년 2분기. 지난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농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나마 지난해 1, 2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나눠 올리기로 하면서 한숨 돌린 상황. 저희도 이제 인상 폭이 너무 급격하니까 3년간 분할 인상을 이렇게 인상폭을 최소화했거든요. 하지만 유예분이 모두 반영되는 2025년 농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보다 86%포인트나 인상됩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손실 보전 지원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가 들어설 사천시 산안면 아론비행 선박 사옥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시청사는 다음 달 초 공사를 시작해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다음 달 27일 전에 사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대비해 생활기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사천시는 이주 직원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원 9개 시내버스 노사가 밤샘 협상 끝에 올해 임금 협상안을 타결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어제 경남 진호위에서 1차 특별조정회의를 열고 14시간 만에 시급 4.48% 인상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창원 시내버스 임금 협상 타결은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조기 타결로 평가됐습니다. KBS 창원이 최근 보도한 진해 웅동 레저단지 민간사업자의 횡령 배임 의혹과 관련해 진해 의창 소멸어업인 조합이 웅동 민간사업자와 경상남도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진해 의창 소멸어업인 조합은 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민간사업자의 횡령과 배임이 의심되는 240억 원대 금전 거래를 확인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웅동 민간사업자인 진해 오션리조트와 경상남도 감사위원장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오늘 불이 난 통영의 한 초등학교를 둘러보고 학사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초등학교가 내일까지 휴업하는 가운데 수업 일수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초등학교 쓰레기장 주변에서 난 불로 학생과 학부모 등 5명이 다치고 17개 교실과 차량 19대를 태우면서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4일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통영해경은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잠수사가 수심 60m 아래 가라앉아 있던 선체 기관실에서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고 선박 선원 11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 7명은 구조됐고 한국인 선원 4명은 숨졌습니다. 한편 해경은 지난 9일 통영 욕지도 남쪽 68km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실종자 5명에 대해서도 11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거제시 장목면 딴섬 주변에서 1톤급 어선이 바위에 좌초됐습니다. 창원해경은 배에 타고 있던 60대 선장을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 5차 공모 민간 사업자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창원시는 협상 결렬 사유가 된 생활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 요구를 민간 사업자가 철회했지만 이를 신뢰할 수 없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차 민간 사업자는 협상 결렬 사유를 해소했는데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됐다가 취소된 박일호 예비후보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후보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취소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며 불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최근 경상남도 의회 앞에서 총선 승리 결의대회를 연 국민의힘 진상락 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당원 집회 금지 기간인 지난 14일 도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43명이 당원 집회를 열고 진 의원이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결의한다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늘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사천 제3훈련 비행단을 이륙해 남해상공에서 공중급유 비행에 처음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로써 KF-21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1회 공중급유로 작전 반경이 최소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